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화려한 무대 속에 숨겨진 가장 깊고도 쓸쓸한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파리의 거대한 오페라 극장. 수많은 관객들이 드나들고 찬란한 조명 아래에서 음악과 노래가 피어나는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한 가지 소문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극장에는 유령이 산다고. 처음에는 다들 그 말을 우스갯소리처럼 여겼습니다. 오래된 건물에는 늘 이상한 소문이 따라붙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그 소문을 웃어넘기지 못하게 됩니다. 공연 도중 이해할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나고 무대 뒤에서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발소리가 들리고 극장 관계자들에게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요구가 전달됩니다. 어떤 좌석은 늘 비워두어야 했고 어떤 사람은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될 경고를 받았습니다. 누구도 그 존재를 똑똑히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 아주 가까운 곳에 누군가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그 무렵 오페라 극장에는 크리스틴 다에라는 젊은 여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크게 주목받는 스타는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고 순하며 어딘가 조금은 세상 물정에 서툰 듯한 젊은 아가씨였지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아직 활짝 피지 않았을 뿐 분명 특별한 재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였습니다. 사람들이 크리스틴을 다시 보기 시작한 것은 그녀의 노래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깊이가 생기고 평범해 보이던 음성에는 사람의 마음을 붙드는 힘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저 목소리 뒤에는 분명 훌륭한 스승이 있을 거라고. 하지만 크리스틴은 그 스승의 이름을 명확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다만 자신에게 노래를 가르치는 존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스승, 어린 시절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약속해 주었던 존재, 자신에게 음악을 전해줄 천사 같은 존재. 사람들은 그것을 순진한 환상쯤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틴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한 목소리를 믿고 있었고 그 목소리가 자신을 이끌어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크리스틴의 곁으로 한 남자가 다시 나타납니다. 라울 드 샤니. 그는 크리스틴의 어린 시절 친구였습니다. 오래전 함께 웃고 뛰놀던 기억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이제는 헐친한 청년이 되어 다시 그녀 앞에 선 인물이었습니다. 라울은 크리스틴을 보자마자 알아봅니다. 그리고 놀랍니다. 기억 속의 소녀가 어느새 무대 위에서 빛나는 여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틴 역시 라울을 보고 오래된 따뜻함을 떠올립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극장 안의 어두운 기운도 설명할 수 없는 불안도 잠시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크리스틴은 자꾸만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흔들립니다. 라울을 만나 반가워하면서도 어떤 순간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주변을 살핍니다. 그리고 때때로 말합니다.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누군가가 늘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라울은 처음엔
그것을 긴장과 피로 때문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점점 그는 크리스틴의 뒤에 정말 누군가가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누군가. 그 존재는 바로 에리크였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오페라의 유령. 극장 깊숙한 곳, 지하의 어둠 속에 숨어 사는 남자. 그는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살지 못한 나머지 차라리 유령이라고 부르는 편이 더 어울리는 존재가 되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에리크는 태어날 때부터 흉측한 얼굴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두려워했고 그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세상의 혐오와 조롱 속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로, 누군가의 친구로, 평범한 인간으로 받아들여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것은 뛰어난 재능뿐이었습니다. 그는 천재였습니다. 음악을 만들 줄 알았고 사람의 심리를 꿰뚫을 줄 알았으며 기계와 장치를 설계할 줄 알았고 건물의 구조와 비밀 통로까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재능 덕분에 그는 오페라 극장이라는 거대한 공간을 자신의 왕국처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통로를 알고 있었고 벽 너머에서 소리를 전달할 수 있었으며 누군가를 겁에 질리게 할 장치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극장 전체를 무대 뒤에서 조종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크리스틴을 사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목소리를 사랑했는지도 모릅니다. 맑고 슬픈, 아직 다 피지 않은 한 송이 꽃 같은 목소리.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그녀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사랑이라기보다 구원으로 여기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크리스틴만은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크리스틴만은 자신의 음악을 알아들을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크리스틴만은 이 끔찍한 얼굴 너머의 사람을 봐줄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습을 감춘 채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목소리로만, 음악으로만,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보이지 않는 스승으로. 크리스틴은 한동안 정말로 그를 천사처럼 여깁니다.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보내준 음악의 수호자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그녀의 노래는 더욱 빛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던 존재가 너무 가까워질수록 그 신비는 서서히 공포로 바뀌기 시작하지요. 어느 날, 에리크는 크리스틴을 지하 세계로 데려갑니다. 화려한 극장 아래 아무도 모르는 어둠의 길, 끝없이 이어지는 복도와 비밀문, 그리고 깊은 지하에 숨겨진 고요한 호수. 그곳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다른 나라처럼 느껴졌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물은 검게 잠들어 있고 사람의 발길 대신 침묵만이 오래 머물던 곳. 그 어둠의 중심에 에리크의 은신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크리스틴은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자신이 믿어온 존재가 천사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었고 동시에 너무 오랫동안 세상 밖에서 밀려난 나머지 인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존재였습니다. 에리크는 그녀를 위해 음악을 연주합니다. 자신의 사랑을 말합니다. 자신의 외로움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세계에 머물러 주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크리스틴의 마음에는 두 감정이 동시에 스며듭니다. 하나는 연민이었습니다. 이토록 깊은 고독 속에서 살아온 사람에 대한 연민.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공포였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너무 깊어서 숨 쉴 틈조차 주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 결정적인 순간은 크리스틴이 그의 가면을 벗기는 때 찾아옵니다. 그녀는 두려움과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에리크의 얼굴을 감추고 있는 가면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그 아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 얼굴은 에리크가 평생 세상으로부터 숨겨야 했던 상처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도망쳤을 얼굴. 한 인간의 삶 전체를 외로움과 분노로 밀어넣은 얼굴. 에리크는 크게 상처받습니다. 단순히 얼굴을 들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자신은 결코 평범하게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 뒤로 그의 사랑은 점점 더 위험한 집착으로 바뀌어 갑니다. 한편 나울은 크리스틴이 어떤 공포 속에 있는지 점점 알아차립니다. 그는 크리스틴을 사랑했고 그녀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틴도 마침내 라울에게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가르쳐온 보이지 않는 남자, 지하에 숨어 사는 두려운 존재, 그리고 자신을 놓아주지 않으려는 집요한 시선에 대해 라울은 처음엔 믿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크리스틴의 떨리는 눈빛을 보고 나서는 결심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를 그 손에서 구해내겠다고. 두 사람은 함께 극장을 떠날 계획을 세웁니다. 파리의 불빛과 오페라의 화려함, 그리고 그 아래 숨어 있는 공포로부터 멀리 달아나려 합니다. 하지만 에리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벽 너머에 있었고 늘 발소리 없는 그림자처럼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크리스틴이 라울을 사랑한다는 사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곁에서 평범한 행복을 꿈꾸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은 에리크를 천천히 무너뜨립니다. 그의 사랑은 아름다운 음악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절망과 질투 그리고 분노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극장 안에서는 점점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경고는 무시되고 두려움은 현실이 되며 마침내 무대 위 거대한 샹들리에가 추락하는 끔찍한 사건까지 일어납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유령은 단지 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극장 어딘가에는 정말로 모든 것을 뒤흔들 수 있는 존재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에리크는 마침내 크리스틴을 완전히 자신의 세계로 데려가 버립니다. 이제 이야기는 가장 어둡고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라울은 크리스틴을 구하기 위해 지하로 향합니다. 그와 함께하는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에리크의 과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페르시아인이었습니다. 그는 에리크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위험한 재능을 가진 존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하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그곳은 단순한 숨은 방이 아니었습니다. 에리크는 그 세계를 하나의 미궁처럼 만들어 두었습니다. 비밀문,
거울 장치, 함정, 숨이 막히는 밀실. 그곳에 발을 들인 사람은 쉽게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라울은 크리스틴을 향한 사랑 하나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페르시아인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공포를 안고 길을 찾습니다. 어둠은 길고 길은 꼬여 있고 어딘가에서는 에리크의 웃음소리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가 들립니다. 그 사이 크리스틴은 에리크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에리크는 그녀에게 마지막 선택을 강요합니다. 자신과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이 파멸할 것인지. 그의 말은 사랑의 고백 같지만 실은 절망의 협박이었습니다. 그는 크리스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믿었고 그녀가 자신을 떠난다면 차라리 세상 전체를 무너뜨리고 싶어 했습니다. 크리스틴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눈앞에 이 남자가 얼마나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는지도 보게 됩니다. 괴물처럼 보였던 그가 사실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사랑받지 못한 채 늙어버린 한 인간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바로 그때 이 이야기의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크리스틴은 에리크에게 다가갑니다. 겁에 질려 도망치는 대신 그를 향해 연민을 내밉니다. 그가 평생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인간다운 따뜻함을 건넵니다. 그녀는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것은 사랑의 맹세가 아니었습니다. 라울을 향한 마음이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번도 사람답게 안아진 적 없는 존재에게 주어진 자비였습니다. 괴물이 아니라 상처 입은 인간으로 바라봐준 단 한 번의 순간이었습니다. 에리크는 그 순간 무너집니다. 누구도 자신에게 그렇게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도망쳤고 두려워했고 혐오했고 수물하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틴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잠시나마, 아주 잠시나마 그를 인간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은 에리크가 평생 쌓아 올린 분노와 집착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패배했음을 알게 됩니다. 폭력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억지로 얻어낸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아무리 늦었어도 그는 그 순간 처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합니다. 크리스틴을 놓아주기로. 라울도 크리스틴도 살아서 이곳을 떠나게 하기로. 그렇게 라울과 크리스틴은 지하의 어둠에서 빠져나옵니다. 죽음 직전까지 몰렸던 두 사람은 마침내 밖으로 나옵니다. 다시 지상의 공기 속으로, 사람이 사는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마지막 빛은 라울과 크리스틴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남겨진 사람은 에리크입니다. 그는 다시 혼자가 됩니다. 본래 있던 자리, 아무도 내려오지 않던 지하의 침묵 속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처음과 똑같은 고독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 아주 짧게나마 자신도 인간처럼 대접받을 수 있다는 기억을 얻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얼굴이 아닌 자신의 슬픔을 봐주었다는 기억. 그 기억 하나가 오히려 그의 남은 생을 더 조용하고 더 아프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에리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죽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괴물이라 부를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를 평범한 범죄자라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을 위협했고 공포로 몰아넣었으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크리스틴을 가두려 했으니까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그는 세상이 만들어낸 가장 슬픈 그림자이기도 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채 자라나 사랑하는 법조차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삶만은 아름답게 구원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오페라의 유령은 단순한 공포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령이 사람을 놀라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끝내 사람 곁에 설 수 없었던 한 존재가 마지막 순간에야 인간다움을 붙잡는 이야기입니다. 크리스틴은 살아남았습니다. 라울과 함께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갑니다. 아마 그녀는 오래도록 그 극장의 어둠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화려한 무대 아래 잠들어 있던 검은 호수와 차가운 돌벽과 그 어둠 속에서 홀로 음악을 만들던 한 남자의 얼굴을요. 그리고 라울 역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한 여인을 위협한 존재가 단순한 악당만은 아니었었다는 것을. 물론 그는 끝까지 에리크를 두려워했겠지만 동시에 그 안에 있던 끔찍한 외로움도 느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오래 남는 것은 역시 에리크입니다. 화려한 객석도, 환한 조명도, 기립박수도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무대 아래에 있었고, 늘 가면 뒤에 있었으며, 늘 사랑 앞에서 한 발 늦게 도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박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어둠과 침묵, 그리고 멀리서만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의 행복이었었지요. 어쩌면 그래서 이 이야기는 더 오래 남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을 내 곁에 붙잡아 두는 일일까요? 아니면 내가 가장 원하더라도 그 사람이 원하는 삶으로 가게 되는 일일까요? 에리크는 너무 늦게 그 답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의 인생은 끝내 비극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마지막 선택 때문에 그는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잊히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한때 사람들은 파리 오페라 극장에 유령이 산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말은 완전히 틀리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그곳에는 유령이 살고 있었으니까요. 살아 있으면서도 사람들의 세계에 속하지 못했던 한 남자. 사랑을 갈망했지만 사랑의 방법을 몰랐던 한 영혼. 화려한 음악 아래에서 홀로 울고 있던 가장 쓸쓸한 유령이. 오늘 밤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은 무대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아래의 침묵입니다. 사랑의 승리가 아니라 사랑 앞에서 너무 늦게 인간이 된 한 존재의 슬픔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이야기가 오래도록 아름답게 남는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아름다운 얼굴로 환한 무대만 기억하려 하지만 진짜 마음을 흔드는 것은 종종 어둠 속에서 홀로 떨고 있던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페라의 유령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음악은, 그의 고독은, 그의 마지막 선택은 지금도 오래된 극장 어딘가에 메아리처럼 남아있는 것만 같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은 이루어지고 누군가의 사랑은 놓아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놓아줌의 끝에서야 비로소 한 사람의 생은 가장 처절하고도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완성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화려한 무대 뒤 가장 어두운 곳에서 끝내 한 번뿐인 온기를 붙잡고 사라져간 한 존재를 떠올리며 이 밤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이든 내레이션이었습니다.